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인터뷰 이어갑니다. 자, 어제 송영길 전 대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 패배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많이 책임져야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다 공동선대위원장들 아니었습니까? 전부 다. 지금 당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아까 말씀한 대로 지금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여기에 싸워줘야 되는데 이 싸움을 회피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어디 시골에 가서 앉아있는 것이 책임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이러한 것에 정면으로 나가 싸우는 게 책임지는 것인가? 자, 경선 불쏘시개를 자처한 송영길 전 대표 자신을 향한 책임론에 대해서 승리를 위해 나서는 게 책임지는 자세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선거에 돌입을 했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해서 지난 7일 마감한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의 모두 6명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분 간봉주 봉족장 전봉주 전 의원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봉도사잖아요. 예. 근데 뭘 간봉주 봉족장 이거 왜 뭡니까? 지금 이제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당에서 입장이 확실히 결정이 안 됐어요. 예. 그럼 제가 출마한다고 그랬다가 당의 방침이나 정책에 따라서 출마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데 괜히 또 앞장서서 제가 평생을 그 이명박 그 전 대통령 MB BBK 다스 공격하다가 그것도 앞장서서 공격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앞장서서 싸우다가 그 이른바 이제 물먹은 역사가 14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엔 좀 간을 보면서 좀 뒤쫓아가겠다. 그래서 또 저희 아버님께서 염전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염전의 아들 간봉주. 간봉주. 예, 지금은 간을 보면서 당이 정책 결정하는 것을 쫓아가면서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의 파란을 일으키겠다. 네. 대역전, 대반전의 짜릿한 그 쾌감을 우리 지지자들에게 드리겠다. 이러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족장은 뭡니까? 봉족장은 이제 2030 세대들이 스스로를 노마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유목민. 예. 왜 그러냐면 집을 영원히 못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떠돌아다니는 본인들을 좀 자조적으로 기성세대에 정하는 의미에서 우리 유목민이다. 노마드다. 네. 근데 민주당은 정권을 뺏겼잖아요. 정권을 뺏긴 건 땅 따먹기 싸우면서 집을 뺏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100만 당원은 노마드 유목민이 됐어요. 네. 유목민이 됐는데 이 문화에 뒤처진 아재들, 아날로그 세대들이 이분들의 심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가 함께 노마드가 되면서 그중에 네. 좀 앞장서서 돌도 맞고 깨지기도 하는 족장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100만 민주당 노마드의 족장이 되겠다. 족장이 되겠다. 예, 그래서 봉족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제 간봉주, 봉족장. 봉족장, 예, 좋습니다. 근데 뭐 조금 느낌은 안 좋아요. 간봉주라면 예. 뭔가 간을 더 보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간철수는 부정적 의미지만요. 예. 늘 정봉주는 당당하게 앞장서서 먼저 지르고 싸우고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에는 간봉주라고 하니까 부정적 이미지보다 좀 더 신중하게 보인다. 자, 출마를 이제 아직 선언은 안 하셨잖아요. 간을 그렇죠. 보고 계시는데. 예, 간을 보고 있는 거고 등록을 했죠. 등록만 해놓고. 예. 자, 결국 출마한다면 최대 경쟁자가 송영길 전 대표 같아요.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 제가 경쟁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저는 송영길 대표가 방금도 말씀이 나왔지만 불쏘시개 투혼이라고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송영길 대표 나온 거에 대해서 더 이상 부정적으로 말씀들 하시면 안 됩니다. 출마 전에는 얘기할 수 있죠. 예. 근데 출마의 뜻을 비췄고 예비 후보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문제예요. 예, 문제는 제가 이제 경선 와중에서 송영길 대표를 어쨌든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라고 하고 공격을 하는데 미리 제가 패를 까드리면 패 까주십시오. 예, 송영길 대표가 움직일 때마다 예. 민주당 패배의 그림자가 어른어른거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무조건 이깁니다. 전제 조건은 정봉주가 파란을 일으키고 나갔을 때 이깁니다. 이 방송 듣는 분들이 너무 호기 부리는 거 아니냐? 잠깐 다시 잘못 들은 것 같은데 민주당이 무조건 이긴다고요? 무조건 서울시 이깁니다. 왜 이기냐면요. 예. 정봉주가 파란을 일으키고 후보가 되면 이길 가능성이 무척 높아지는데요.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국힘 지지자들이 예.
투표장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서울에서 한 60%쯤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대선 때 90% 가까이 됐던 것보다 20에서 30% 정도 낮아졌어요. 투표율이 낮아진다. 투표율이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예. 그렇죠.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은요 더 낮아서 40% 정도가 나오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와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힘 지지자들은요 왜 열심히 80% 가까이 나왔냐 하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심판하고 복수하고 싶은 심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권 교체 됐잖아요. 아하. 그럼 이런 심리가 이미 만족이 됐기 때문에 열을 내서 투표장에 시장 선거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 민주당은 더 와해가 돼갖고 안 나오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뭐냐? 이거 새로운 바람이 부네?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네? 열기가 모이네?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투표장에 조금 더 국힘보다 나오면 이기는 나올 겁니다. 것이다. 어차피 5% 나올 싸움이기 것이다. 때문에 5% 졌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국힘 분들이 한 60%에서 65% 정도 투표장에 나오면 우린 70% 나오면 무조건 이긴다. 아니 비슷한 얘기를 예. 지난주에 노웅래 의원이 저희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요? 송영길을 넘어설 후보가 나오면 경선은 흥행에 성공하고 이길 수 있다. 그분 머릿속에는 송영길을 이길 후보라고 하는 게 아마 정봉주를 염두에 뒀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건 얘기 안 해죠. 예. 왜냐하면 그 전에 저하고 통화를 해서 네. 형님 저 나 출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네. 송영길을 넘어서고 민주당이 무슨 색이죠? YTN하고 똑같은 파란색입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YTN 우리 심벌색이 로고색이 파란색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파란 민주당. 예. 경선에서 파란이 일면 민주당 정체성에 맞는 겁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아재 개그라 합니다. 아재 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파란을 일으킬 주인공은 네. 정치적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정봉주가 적임자다. 예.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네. 다니면 대선 실패의 그림자가 아른아른거리고 또 어허.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그 악몽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네. 그래서 송영길 대표는 개인 인물은 훌륭하지만 우리 지지자들이나 일반적인 중도층에서 봤을 때 패배의 그림자를 자꾸만 연상시키면 누가 열기를 받고 누가 여기에 열정적으로 투표장에 나오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열기를 모으는 데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는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 뭐 파란을 일으킨 얘기를 하셨는데 YTN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지한다 그랬어요? 로고 컬러가 똑같다 그랬죠? 왜 아침부터 흰색도 태클을 있고요. 겁니까? 흰색도 있고요. 예. 다른 색깔도 있고요. 하늘색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이 조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6명 지금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예. 중에 송영길 후보가 가장 경쟁력 있다고 여론조사를 제가 말씀 좀 드리면 예. 최근에 조사한 뉴델리 의뢰에서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에 의뢰했던 PNR. PNR. 예. 여기 보면 오세훈 50.5, 송영길 44.7. 예. 지난주보다 확 줄었습니다. 예, 가상 대결인데요. 예. 가상 대결을 한 거고 그 밑에 쭉 보게 되면 민주당 후보 적합도가 나옵니다. 네. 거기에서 송영길 후보가 23% 나오고요. 박주민 후보가 저보다 조금 더 나오고 정봉주가 8.5쯤 나오는데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가 지금 3배 정도 높죠. 높아요. 예, 3배 정도 민주당 거기서 가상 대결은 정봉주 로드만큼 나옵니다. 예. 가상 대결 별 의미 없고요. 아하. 그 가상 대결에서 5% 6% 정도 차이가 나오고 박주민 후보를 놓는데도 거의 그 큰 차별이 없었어요. 네. 차이가 없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 후보를 누가 놓으면 다 그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 다 나온다. 그 정도가 최소한. 고정적으로 진다는 거예요. 그거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보다 줄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흥분하거나 기대를 갖는데 네. 저것은 넘사벽이다. 아하. 예, 결국 넘을 수 없는 그 벽이기 때문에 벽이다. 저걸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지지자들을 투표장에 끌고 올 수 있는 즉 오세훈 후보와 무엇으로 싸울 것인가라고 하는 이 전략을 분명히 쓰게 되면 오세훈 후보의 약점이 있거든요. 약점이 예. 있으니까. 근데 지금 나머지 후보들은 현재 지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봉주는 알죠?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알죠? 공개 안 합니다. 왜?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면 송영길 후보를 꺾을 수 있는 네. 그것도 압니다. 근데 공개 안 합니다. 왜? 전략이니까. 그런데요. 예. 오세훈 후보가 지난 4.7 재보선거 때 출마한다고 기사가 돌았을 때 네. 본인이 출마 선언하기 직전에 안철수 후보의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 그랬죠. 예.
지금 아직 정봉주 출마하지 않고 민주당 적합도에서 송영길 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5선의 의원이에요. 계속 정치권에 노출되어 있죠. 당의 대표까지 했었죠. 네. 정봉주는요. 인지도는 높지만 방송인 정봉주 아니야? 이런 이미지가 큽니다. 약간 봉도사로 알고 있어요. 봉도사로도 알고 있고 예. 정치인보다는 방송인 이미지, 방송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분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정말 정치 일선에 뛰어들고 저분이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부각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정치적 정책이 도대체 무엇을 갖고 있는지가 부각이 되게 되면 송영길 대표하고 싸울만 한데 제가 알기로는 네. 확인된 바는 없지만 민주당 지지자와 아하. 무당층 저거는 이제 모두가 다 조사한 그렇죠. 겁니다. 다 한 거니까요. 그렇죠. 예.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을 한 데서는 적합도가 제가 2강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확인된 건 아니죠. 확인된 건 예, 아니지만 그래서 예. 왜냐하면 민주당에서요. 지난 주말에 적합도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6명이 했기 때문에 그중에 한 서너 명은 두세 명은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어쨌든 민주당 지지자들 내에서는 권리당원이라든지 네. 핵심적 지지층에서는 정봉주 지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기 때문에 어허.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은 저분이 객관적 평론을 하고 정봉주를 좀 띄워주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방송 듣는 분들 제가 정봉주입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봉주이십니다. 예, 예. 요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김민석 의원이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조금 지금 6명보다는 새로운 좀 신사인방 예. 예컨대 이현정 전 처장이라든지 김현정이요. 네. 김현정 예. 또 강경화 장관이라든지 예. 그런 분들을 얘기하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이제 강병훈 의원도 놓다 그러고요. 박용만 전 회장 괜찮습니다. 네. 막 이런 주장을 하는 게요. 당에 쉽게 얘기하면 어그로를 끌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관심을 끌 수도 있는 주의를 거고. 끌고 관심을 끌 수 있으니까요. 주의와 관심을 끄는 것으로 저는 좋고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이 그 바로 직전 콘클럽의 형식으로 교황식으로 추천을 해서 하자 그랬습니다. 예. 하자고 그 제안도 했죠. 그래서 예. 저는 어느 제안이든 다 좋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는 많은 관심을 끌고 관심을 증폭시킨 상태에서는 그럼 검증이 객관적으로 좀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제안하고 또 오늘 민주당의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또 모인다고 해요. 네. 그래서 많은 토론을 하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후보 등록한 사람들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지금 후보 등록한 사람들을 그냥 제외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많은 후보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경쟁을 하고 경선을 하게 되면 또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의 흥행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찬성입니다. 자, 뭐 구체적인 전략을 여쭈기는 예. 또 기회가 올 겁니다. 다시 또 출연도 해주실 거죠. 그럼요. 더 확정되면. 예. 자, 이거 말고 뭐 시계 보지 마시고요. 예. 시계 안 보셔도 시간이 너무 넉넉하게 들릴 겁니다. 그래요? 자, 이재명 상임고문의 이번 예. 지방선거, 뭐 보궐선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앞으로 이제 50일 남았기 때문에 예. 시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후보로 나온 분들에게 특히 수도권 서울 경기에 나온 분들에게 예. 이재명 하나 경고드리면요. 이재명 마케팅 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팔지 마라. 예, 이재명 팔지 마시고요. 예. 이미 대선 때 심한 내상을 입었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그 흐름이 지금 검찰 수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를 겨냥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징후들이 보이기 때문에 네. 무척 신중하고 아픈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선 와중에 저는 송영길 대표도 그 예외가 아니라고 보는데 네. 마치 이재명 후보가 본인대로 나가라 그랬다. 본인을 지지한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라. 그리고 본인의 힘으로 당당히 싸우고 이재명 후보는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소중히 아껴야 되는 후보이기 때문에 경선 와중에서는 누구든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거명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아하. 그리고 경선이 진행이 되고 후보가 예. 결정이 되면 또 그러다가 만약에 국회의원 빈 지역이 있어서 예. 그때 만약에 이재명 고문이나 이재명 후보가 출정의 의사도 있고 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논의해도 한 2, 3일 논의하면 충분합니다. 그걸 왜 지금서부터 군불 떼 갖고 마치 그것을 제안해서 그것을 본인의 지금 다 보면요. 자기 마케팅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장사하고 있다. 자기 장사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장사는 자기 자본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남의 이름 팔지 말고. 옳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등판이라고 하는 것은
당원들이 원하고 국민들이 예.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왜 지금 얘기하고 마치 자기가 이재명 후보와 특별한 인연이 있고 이재명 후보가 자기를 지지하는 듯한 이거 뭐라는 줄 아세요? 뭐죠? 비겁한 꼼수입니다. 비겁한 꼼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 누가 했는지 실명 검증은 안 하겠습니다. 이거 실명하시면 안 되고요. 예. 지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출전 얘기가 나오는 게 검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검찰 개혁이 지금 되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내일 의총을 연다 그러고 예.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 등등 한다 그럽니다. 예.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아니 전 세계에서 그 유일하게 네.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 그다음 대한민국 사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검찰이. 네. 그게 지표로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신뢰도를 떨어뜨리는데 법관들이나 이런 검찰 이게 중요한 아주 안 좋은 변수예요. 네. 그러면 그 막강한 OECD고 어느 국가도 이렇게 막강한 검찰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이 없단 말입니다. 그걸 OECD 평균 수준에 맞추고 사회 문화 발전 수준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왜 이것이 특별히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이 무슨 그 국힘에서 하는 거 보면 그럼 국힘 주장대로 따르면요. 억울한 사람들이 검찰 출신이 자신들을 기소하는 비율이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한 40% 50%까지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검찰 주도의 공화국이 되는 모습 네. 특히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미리 좀 차단하자. 이게 검찰 정상화입니다. 자, 내일 당론 채택 가능할지 하고 일단은 그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보임을 해준 것 같아요. 예. 이거 한번 어떻게 진행될지 좀 분석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의 기관이잖아요. 네. 170명 정도가 민주당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민주당 의원들도요. 각 지역구의 지역 주민들 얘기를 들었을 거고요. 의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 인식을 합니다. 그럼 모든 투표는요. 실명 투표입니다. 실명. 본인이 찬성 반대 던진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만약에 문제가 돼서 역풍을 맞는다고 민주당 내에서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는데 네. 본인들은 그럼 반대표를 던지면 되는 겁니다. 이걸 상정까지도 못하게 한다? 상정을 해야죠. 상정에서 부결되든 찬성으로 나오든 모두 다 자신이 던지는 표에 대해서 역사적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역사적 책임을 져라. 본인의 실명이 나오잖아요. 찬반 기권. 네. 본인이 실명이 나오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내가 이게 검찰 정상화, 언론 정상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투표를 한다. 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들 20만 30만 지역구 주민들이 본인들을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지역구 주민에 대한 책임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는 이 역사의 시대 정신을 무엇으로 보고 반대는 반대를 하라는 얘기예요. 다만 상정을 하자. 상정은 하라. 찬성을 하면 찬성을 하고 그리고 난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대 정신이 만약 잘못된다고 한다면 2024년 선거에서 심판을 받겠다. 이걸 대놓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왜 상정조차도 두려워합니까? 역풍 있다고 미래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겁니다. 혹시 지방선거에 안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잖아요. 지방선거에 안 좋게 영향 예. 미칠 수 있다. 모든 것을 계획한 대로 됩니까? 기생충 영화 한번 더 보라고 하세요. 네. 계획한 대로 세상이 됩니까? 네. 그래서 지금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본인들이 책임지고 결정을 하고 거기에 투표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것에 잘못됐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다음 심판에서 만약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국민들이 역풍을 불어? 그럼 2024년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 잘못했고 정권 교체 심판을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검찰 정상화?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들에게 권한을 주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2024년 지금으로부터 2년 뒤에 평가를 받아라. 얼마나 알겠습니다. 심플합니까? 근데 뭐 안건을 상정하는 것부터 두려워하고 그걸 일주일 동안 의총을 왜 연기합니까? 자, 근데 제가 특별히 예. 지금 시간은 다 됐는데 혹시 다음에 무슨 일정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으면 다음 예. 코너가 또 예. 검찰 개혁 내용인데 저 우리 구자령 변호사가 지금 나오거든요. 예. 같이 좀 해도 되겠습니까? 같이 해도 되는데 뭐 저는 땡큐죠. 아니 그러면 예.
우리 잠깐 또 시간 좀 예. 후에 광고 듣고 다시 좀 괜찮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